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CPI 발표에 이은 FOMC라는 역대급 이벤트가 연일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FOMC의 결과를 반영하느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FOMC가 끝나고 파월의 연설과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은 여러 차례 위아래로 요동쳤지만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1% 이하로 하락하는 약한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결과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측 범위 내였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이 막판에 하락으로 끝난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큰 하락을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파적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상 범위 내였다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어제 CPI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측 범위 내였다는 걸까요? 제가 FOMC 전에 설명드렸던 파월 발언의 네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가는 아직은 목표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둘째, 하지만 최근의 경기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셋째, 다만 목표 주가를 향해 충분히 도달할 때까지 금리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 그런데 오늘 파월의 발언은 딱 이 네 가지 예상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파월은 10월과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긴축 정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속도는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이 제가 생각했던 예상 발언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오늘 FOMC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파월이 그동안 주구장창 해왔던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말을 이번에는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제부터의 관심은 물가보다 고용입니다. 고용이 안전되어 있는 이상 연준은 금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직장을 잘 얻고 있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연준의 양대 목표 중 하나인 고용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내려가도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물가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할 정도로 많이 낮춰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나 타이밍은 고용이 약세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용은 인플레이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의 첫 단계는 수요로부터 옵니다. 경기가 호황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으로 옮겨가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더 높은 가격에 물류와 창고비를 사용하면서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갑니다.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죠. 공급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우선 기업들은 인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서 비용이 상승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비용을 상품과 서비스에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둘째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지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높은 비용도 거부감 없이 치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고용은 그 자체로도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파월이 말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빠른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현재의 강한 고용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의 상승은 그대로 서비스 물가 상승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 중 서비스 항목은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의 비중은 무려 25%입니다. 13%인 식품과 8%인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으면 전체 인플레이션에 대해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고용이 약해지면서 임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하락하다가 그 이후로는 서비스 항목에 의해 심한 저항을 받으면서 더 이상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약해지지 않는 한 그 지점을 4에서 5%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약해져야만 물가도 연준의 목표 지점인 2%대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고용시장은 빠르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2024년이 되어서야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 의원들의 심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점도표죠. 이번에 나온 점도표는 지난 9월의 점도표보다 더 매파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4.6%였던 2023년 최종금리 예상치는 5.1%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종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이 둘에 대해 모두 매파적인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시장은 원래 내년 중반까지 5에서 5.25%의 최종 금리와 연말 최대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2023년 최종 금리가 5에서 5.25%가 됨에 따라서 최종 금리 자체는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어쩌면 최종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올라갔다가 연말에 0.25% 정도 하락해서 5에서 5.25%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 되었건 최종금리 가능성도 기존의 최대 5.25%에서 더 올라간 것이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존 2023년 연말 기준 4.5에서 4.75%보다 더 매파적이 된 것이죠. 제가 그저께 있었던 라방에서 이번 FOMC의 꽃은 점도표가 될 것이고 2023년 최종금리가 5% 이하가 되느냐 5% 이상이 되느냐로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점도표상 2023년 최종금리가 5% 이상이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5%보다 많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FOMC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결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원래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은 점도표를 토대로 한 표면적인 이유만 받아들여서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 정도도 원래 예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라방에서 내년 말 4.6%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시장의 최종금리 예측치가 너무 낮고 점도표가 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5%를 넘는 점도표를 예상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점도표가 비록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예상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결과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FOMC의 결과는 원래 예상했던 내용과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표면적인 매파적 결과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의 결과였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했을 때 향후 시장 흐름은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러와 가장 관련 있는 두 가지의 진짜 지표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죠.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FOMC 이후 하락하며 최근 몇 번에 걸친 하락에도 끝끝내 지켜냈던 104의 지지선마저 깨지며 103대로 후퇴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데 왜 달러는 하락했을까요? 이유는 시장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FOMC 결과는 예측 범위 내였고 향후 금리가 일정 범위에서 고정되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자 미국의 명목금리로 사용되는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리를 올리는 날에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향후 금리의 상방은 얼마 남지 않았죠? 이후로는 그 금리가 유지되거나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날은 자명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다다랐죠. 물론 오늘 FOMC의 결과로
그 앞날이 아주 약간 더 매파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지평으로 투자를 대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준은 빠르면 내년 초 5에서 5.25%의 최종 금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후 강한 고용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올려서 최대 5.5%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반년 이상 금리를 유지하다가 실업률이 4.5% 정도로 올라가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2023년 말, 늦으면 2024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앞날이고요. 원래 예상했던 앞날보다 살짝 더 매파적이 된 앞날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넓은 시야에서 관찰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뻔히 일어날 일이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물가와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아주 잠깐의 킹이라고까지 불렸던 득세의 한때를 마치고 다시 영원한 퇴락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뻔한 결말이죠. 다시 자산들의 가격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락하는 화폐 가치와는 반대로 가치 있는 자산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몇 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빠져나가겠죠. 끝없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늘 이 소요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의지로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비전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패배자들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대중과 함께 동요되며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말을 모두 알고 있죠.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결말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열망을 유지하고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지금도 서서히 맺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눈앞이 아니라 멀리를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훗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